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징 기능인데,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리밋이라고 하는 그 쿼리 날릴 때 리밋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써서 이제 현재 페이지에 몇 번부터 몇 개를 보여줄 것인가 정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고 문제를 풀어 보셨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쿼리를 날리기 전에요, 변수를 좀 만들 거예요. int limit from 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 전에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int items in a page. 얘는 뭐 하는 애고 얘는 뭐 하는 애겠어요? 이름만 봤을 때. 페이지를 나타내는. 자, items in a page는 현재 페이지에 몇 개의 아이템을 넣어 줄 건가. 저는 이걸 10이라고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하는 애겠어요? limit from 한 개인데 뭐부터, 이 리밋에 뭐부터 줄 건가를 결정을 얘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이 자리에 넣어 줄 겁니다. 이따가. 자, 얘는 10을 넣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연산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거 전에 전 이것도 하나 할 거예요. int pag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얘한테 기본적으로 1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request.get parameter 해서 얘가 페이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요청에 페이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걸 가져오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조건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여기다가 페이지 이렇게 넣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얘를 안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페이지까지만 쓰고 여기가 비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1을 주겠다, 약간 널 검증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얘가 널이 아니거나 널이 아니고 얘가 공백이 아닐 때, 근데 이 공백이 아닐 때는 이렇게 주죠. 이게 이것보다는 이렇게 주죠. 파라미터를 가져오면 기본 타입 뭐라고요? 스트링이겠죠? 스트링이에요. 파라미터 그냥 가져오면 스트링, 맵으로 가져왔을 때가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네. 그냥 가져오면 스트링이니까 랭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거 문자열의 길이 반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를 반환했는데 0이 아니래요. 뭐라도 있단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다가 페이지 뭐 이렇게 쳤다, 이러면 길이가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걸러낼 거고, 그쵸? 아예 없으면 널 들어올 건데, 널도 제가 널 아닐 경우 라고 해놨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그냥 줘버리면 이걸 랭스가 0보다 큰 경우가 될 거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체크가 안 된 건 맞는데, 일단 이런 걸로 봤을 때, 숫자로만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혹은 아예 써주지 않았을 때, 그 두 가지를 걸러낸 거고요. 이때는 페이지의 값을 얘로 바꿀 건데요. 그냥 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형변환 안 돼서 뭐라고 할 거니까 integer passate 라고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게 된 거냐? 페이지가 일단 1이에요. 일단 1인데 이 요청에 들어온 거 파라미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파라미터로 들어온 애를 형변환해서 값을 세팅하겠다, 이거인 거죠. 그거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한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는 총 10개. 그리고 나서 페이지 -1 곱하기 items in a page
이런 연산을 할 겁니다. 자, 이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페이지를 볼 거야 라고 1을 줬어요. 안 줘도 1이 들어있겠지만 줬대요. 어쨌든 1이 들어가겠죠, 페이지는. 그럼 현재 페이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0이겠죠. 0 곱하기 10이래요. 몇이에요? 10, 0이죠. 0. 네, 0. 그럼 리미트 프롬은 0이에요. 제가 얘를 여기다 쓸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바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랑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이거 두 개 넣어줄 건데, 자, 그러면 1 들어왔다고 했을 때 0이고 10이죠. 그럼 0번부터 10개 우리가 원하는 거 일단 가져오겠죠.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와야 되는 게시물들. 자,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안 줬어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여기서 거짓을 만나버릴 거니까. 페이지를 안 주면 아예 안 줬을 때는 널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펄스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뭐 줬는데 줬는데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썼다, 이런 파라미터가 있기는 한데 값이 안 들어있는 경우, 이럴 때 랭스가 0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걸러질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랭스가 0일 거니까 그거 걸러내는 거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이상하게 넣어준 경우.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럼 이거 안 해요. 그럼 페이지 몇? 1이죠. 그럼 여기 1 들어오겠네요. 그럼 결국 0이죠. 제대로 입력을 안 하면 무조건 1페이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자, 2페이지를 넣었대요. 제가 파라미터에 나 2페이지 볼 거야 했어요. 그럼 이거 해서 얘는 2겠죠. 그럼 얘가 2잖아요. 그럼 2-1 곱하기 10 하면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10부터 10개. 자, 0부터 10개 하면 이만큼 가져오는 거죠. 근데 10부터 10개 하면 이만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만큼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3이 들어왔다. 똑같죠? 여기가 20이 될 거예요. 페이지에 3이 들어오면 3-1, 2잖아요.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죠. 그 20을 여기다 시작 지점에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20부터 10개. 그럼 또 3페이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것까지만 했을 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다 페이지를 1로 줬다. 서버를 꺼놨군요. 나왔죠. 10개. 그리고 얘를 2페이지를 보겠다. 이거 번호 바뀌는 거 보이시죠? 3페이지를 보겠다. 가능한 거죠. 물론 아직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직 10페이지까지 갈 데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다, 이것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반올림은 안 쓰신 거 같아요. 지금은 아직 안 썼죠. 반올림은 전체 페이지 개수를 만들어 낼 때 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페이지 입력했을 때 그 보여주는 용도, 그 올림을 쓰는 부분은 이제 게시물이 총 101개다. 11개의 버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 지금 아직 우리 버튼 안 만들고 요걸로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필요 없죠.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페이지에 몇 개 보여줄지 변수에 담았고요. 이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몇 개 보여줄지 10이죠. 변수에 담았죠. 쿼리 날릴 때 리밋 처리 얘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얘 활용해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실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부분인데, 페이지 들어온 거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현관안에서 넣어놓고 그걸 활용해서 이 연산 0부터 10개 10부터 10개 이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렇게 넣어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우리 거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게시물 1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이런 기능이 있대요. 그럼 이렇게 박아 놓으면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를 변수로 처리하면, 조건문으로 이게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에는
이 값이 12도록 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에는 이 값이 52도록. 그럼 여기 변수들이 알아서 연산할 거고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좀 더 스마트한 방법들이 가능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냥 변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할 거 아니고 일단은 그냥 10으로만 할 거지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됐으니까 이런 거 다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 이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전체 페이지 전체 게시글 개수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로 나눠야 되죠. 뭐 올림이고 자시고 떠나서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이즈? 아니요. 우린 10개씩만 가져오니까 리스트 맵 사이즈를 보면 10개겠죠. 얘를 알려면 전체 게시글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 조회했을 때 전체 개수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 맵으로 해버리면 지금 10개씩으로 끊어놨으니까 리스트 맵 사이즈는 무조건 10이에요. 10. 10개씩만 가져오니까 데이터베이스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우리 10개씩 가져왔으니까 얘가 받아온 얘 사이즈는 무조건 10으로 고정이다. 그러면 진짜 전체 게시글 개수를 알려면 DB를 한 번 더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 더 갔다 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갔다 올 때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카운트만 해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러면 일단 쿼리를 이렇게 짰으면 이 쿼리가 실행됐을 때 전체 개수를 알아오겠죠. 얘가 여기서 실행이 된다면 전체 개수 반환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형태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이걸 받아야 된다.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뭐 맵이나 리스트 맵이나 이런 걸로 받을 필요가 딱히 없어요. 얘는 하나짜리잖아요. 하나짜리면 그냥 하나의 변수로 받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해보긴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DB util에 있는 select row int value 얘를 좀 쓸 거예요. 이 int value를 쓰면 얘가 리턴 타입이 int니까 int로 반환을 해줄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를 날렸을 때 실행된 결과 값을 int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변수에 넣어줘야겠죠. 얘를 뭐라고 할까? total count 이런 걸로 이름 하나 정해주고 받아올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 토탈 카운트는 진짜로 총 개수를 센 거고 그냥 알아온 것 뿐이고 그럼 지금 딱 이 상태 얘를 알아온 상태고 그러면 이거에서 얘를 나눠서 올림 처리까지 한 결과를 어떤 특정 변수에 또 담아야 JSP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리퀘스트 세팅해서 그거 할 거예요. 이제 얘는 int 토탈 페이지 정도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개수니까. 그래서 토탈 카운트를 뭘로 나눈다? 현재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로 나눈다. 자, 근데 이렇게 나누면 목만 나와서 나머지가 있을 때 그 나머지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 이 연산의 결과를 실수로 만들 거예요. 자바에서 나누기 할 때 결과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거 알려드린 적 있나요? 나누는 수나 나누어지는 수 둘 중 하나를 실수형으로 형변환 해주면 돼요. 근데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캐스팅이 되죠. 그냥 우리가 더블만 붙여주면 뭐라고 안 하면서 그냥 형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다가 하나 형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형변환이 되든 아니면 얘가 형변환이 되든 결과는 똑같아요. 둘 중 하나만 실수가 되면
나누기 연산의 결과는 실수로 나와요. 이거 아니면 애초에 목 플러스 뭐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써가지고 나머지 구해서 그것을 다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하나만 형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둘 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연산의 결과가 실수로 나올 건데 인트에 넣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인트로 형변환을 할 거예요. 인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인트로 그냥 형변환 해버리면 어차피 소수점 잘라내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고 얘를 제가 말씀드린 이 함수를 써서 올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연산을 하겠죠. 나누기 연산을 먼저 해요. 실수의 결과가 나와요. 그 실수의 결과를 math.sel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올림 처리가 됩니다. 올림 처리가 됐을 때 소수점이 남아 있겠죠. 뭐 얘는 실수형이니까 어쨌든 .0까지 나올 거예요. 올림 처리가 돼도. 그 상태에서 인트로 소수점 잘라낸다. 형변환해서. 그럼 이제 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누기 연산 결과를 실수로 빼냈고 그 빼낸 결과에서 올림 처리를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인트로 다시 형변환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토탈 페이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줄 겁니다. JSP한테.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놨죠? 얘는 뭐냐면 이거 넘길 거예요. 페이지. 자, 이 페이지는 왜 넘어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현재 내가 고른 페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버튼이 지금 당장은 없긴 한데 1부터 10까지 버튼이 나와 있대요. 내가 이 1부터 10까지 있는 버튼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6을 눌렀어요. 근데 그냥 현재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이 A 태그로 해놨을 때 그냥 다 똑같은 A 태그로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뭐 글자를 좀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가 있지? 아예 배경색을 입힌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몇 번 페이지를 고르고 있는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주면 우리가 지금 6번을 눌러서 6번 페이지에 있는 게시물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아니면 하나 옆으로 눌렀다가 다시 눌러보거나. 너무 불편하잖아요. 현재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지금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현재 페이지, 내가 원하는 현재 페이지의 값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쓸 수 있겠죠? 그쵸? 쓸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어트리뷰트, 리퀘스트에 set 어트리뷰트로 추가를 해줬으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꺼내 줍시다. int 그냥 current page 라는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request get attribute get attribute names 뭐야? 얘를 할 건데 여기에 키는 페이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받아야죠. 토탈, 우리 토탈 페이지로 넘겼죠? 토탈 페이지 request get attribute 토탈 페이지. 자, 근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형변환 해줘야 되겠죠? int 얘도 int. 아, 바로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자,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름이 좀 겹쳐서 그런 건데 그냥 다르게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방금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 만든 적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서블릿이랑 겹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서블릿이랑 변수 이름 계속 똑같이 쓰고 있었으니까 얘랑 겹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JSP 안에서 이 페이지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역할이 이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current page라는 의미로 C 하나 붙인 거고요. 자, 이제 쓸 수 있게 변수도 다 뽑아냈으니까 진짜로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 바깥에다가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a 태그를 만들어서 버튼들을 쭉 찍어낼 건데 이렇게 해보자. 이걸 이렇게 합시다. A인데 href를 리스트 페이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이거 넣어주고 current 페이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i 해놓고 이렇게 여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넣어서 그냥 달러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얘를 포문으로 돌려버립시다. 바로 int i는 1부터 i가 일단은 10까지만 해볼게요. 만들어주고 이거를 10 해서 만들면 이렇게 아니다 이거부터 하죠. 이게 낫겠다. 여기도 달러니까 이거 빼고 그냥 이렇게 일단 해보죠. 반복문 없이. div 태그 안에다가 a 태그 10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각 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어요? 파라미터를 주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 거 새로 고침해보면 10개 나올 거고 여기서 눌렀어요. 그럼 우리가 링크 걸어놨죠. 이동하는 거죠. 번호 바뀌고 있어요. 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현재 문제 여기서 바로 발생을 했죠. 없는 건데 버튼이 있어 버려요. 게시물이 없는 페이지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넘겨준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 반복문을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A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우리가 지금 페이지가 몇 개 될 줄 알고 이걸 그냥 하드코딩으로 찍어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지워버릴 거고 얘를 아까처럼 스크립트 클린 넣어서 여기다가 i 넣어줄 거고요. 이것까지 들어가야죠. 그리고 얘도 i 넣어줄 거예요. 근데 얘 i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얘도 변수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이러면 10개까지 똑같이 만들어져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네, 10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우리가 실제로 얘를 써주기만 하면,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거 하려고 우리가 계산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이 반복문 처리할 때 종료 지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강제로 숫자를 박아놓는다고 해결되는 애가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연산이 돼야 되니까. 자, 게시물이 지금 9번까지 있는데 늘려보겠습니다. 얘를 좀 많이 꾹 눌렀어요. 늘어나는 거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얼추 그러면 왔어요. 얼추 왔는데 자 지금 보세요.
저 몇 번 페이지 눌러게요. 보셨죠? 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안 보실 때 제가 막 혼자 눌러놓고 자 이거 한번 보죠. 제가 숨겨놓고 얘네를 다 색깔을 바꿔놓고 자 눌러왔어요. 이거 저 몇 번 페이지게요? 못 찾죠? 계산 언제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아까 페이지 넘겨줬다고 했죠? 자,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사막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바한테는 자바에 사막연산자 얘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딱 이거예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사막연산자는요 딱 이지선다일 때 우리가 이지선다를 if else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도 if else 써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지선다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 자 일단 조건식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음표를 찍고요 여기에 어떠한 값을 줘요. 그리고 땡땡 콜론을 찍어주고 이 뒤에 또 어떠한 값을 줘요. 그럼 이 조건을 봤을 때 이 조건이 참이야? 그럼 얘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야? 그럼 얘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딱 그 설명이죠. 이게 다예요. 사막연산자는 이게 끝. 엄청 쉬워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저는 이 DIV한테 클래스 페이징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A 태그한테 클래스를 하나 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막연산자를 쓸 거예요. 자, 스크립틀릿을 일단 써줘야 돼서, 왜냐면 조건식이 이겁니다. C 페이지 커렌트 페이지가 지금 현재 i랑 같냐를 물어볼 거예요. 이러면 내가 6번 페이지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반복문 돌았을 때 i가 6이면 이게 참이겠죠. 그쵸? 내가 누른 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버튼과 동일하면 인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일 때에는 잠깐만, 이게 여기도 그렇지, 레드 라고 하는 거를 줄 거고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거짓일 때에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얘가 나와버리면 안 돼. 연산을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서 레드라고 줄 거고, 만약에 아니면 아무것도 안 줄 거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스크립틀릿 자체가 자바 문법이니까 이 자바 문법 안에서 사막연산자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 참이면 레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남길 거고요, 거짓이면 아무것도 없는 공백 텍스트를 남길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텍스트가 남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클래스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제가 얘를 가지고 이런 걸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걸 적용시켜도 돼요. 근데 지금 이것만 할 거니까 따로 만들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입을 지정을 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이 해당 스타일을 CSS 코드로서 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그의 내용을.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거잖아요. 밑에 있는 텍스트를 HTML로 볼 거야, 뭐 CSS로 볼 거야,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를 CSS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 페이지에 자식으로 있는 A 태그인데 클래스가 레드인, 얘를 골라내서 컬러를 레드로 주겠다. 페이지가 아니죠? 페이징이죠? 이렇게. 그럼 이 CSS가 적용이 되면
이 페이징 div 안에 있는 A 중에서 클래스 이름이 레드가 들어가 있는 애한테 레드를 주겠다 한 거죠. 그쵸? 근데 이 3학년선자 때문에 내가 선택한 페이징 숫자만 그 해당하는 A 태그만 클래스에 레드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걸로 한번 해보죠. 또 이러네. 네. 그냥 잘라내기 잠깐 하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해보고 컨트롤 U 까보면 여기 보이세요? 하나만 레드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선택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는 요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파라미터 어차피 주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3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13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얘를 까보면 13한테만 레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현재 선택한 애만 클래스를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3학년 선자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스타일 태그를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제 이 클래스가 존재하는 애만 색깔이 레드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나는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래? 그럼 뭐 폰트 사이즈 같은 거 1.2 REF 이런 거 넣어주면 글자도 커지는 거죠. 우리가 바꾸면 바꾼 애로 커지는 거고 이렇게. 자, 지금 페이징 처리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게시물이 지금 그나마 몇 개 안 돼서 다행인 거지. 자, 좀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다시 우리 여기로 가서 새로 고침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누를 수 있는 애는 맞아요. 다 가능한 애인데 불가능하다고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페이징 개수조차도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나오면은 이게 페이징 개수가 예를 들어 막 3000개, 4000개래요. 그럼 3, 4000개가 이 밑으로 쌓여 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랄까 개수를 제한해서 뭐 애초에 10개만 보여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죠. 처음으로 이전 페이지, 그리고 1부터 쭉 나오고 다음 끝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고 일단 요거 만들어 놓은 걸로 만족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페이징 처리. 아 참, 이거 우리 안 만들었네요. 여기에 삭제 버튼 누르는 거 요거부터 한다 그랬는데 딴 거부터 있군요. 삭제 버튼 금방 하나 추가해 주죠. 우리가 디테일 페이지에서 목록 옆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삭제 이런 거 해주고, 여기서 링크 뭘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우리한테는 딜리트가 없어요. 요청이 두 딜리트예요. 여기서 뭐 들어가야 돼요? 점점 해야 될까요? 여기 같은 위상이에요. 둘 다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두 딜리트 바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대로만 넣으면 파라미터가 없겠죠? 파라미터 세팅을 해줘야 돼요.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있죠? 이거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 버튼 끝. 나왔을 거예요. 얘를 만약에 지워보겠다. 547번 이거 헷갈리니까 처음으로 처음이네. 547번 삭제 되었습니다. 확인. 없어졌죠? 실제로 DB에 가서 얘를 까봐도 547번은 없겠죠. 지웠으니까. 이렇게 버튼 만드는 거야 뭐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링크 옮겨 다니는, 이 요청 옮겨 다니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샵
파람스 파람 점 id. 이게 아니었나? 이걸 보면 들어와요. 혹시 적용이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보고.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바꿨는데, 이런 걸로 바꿨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EL이에요. EL 표기법. 지금은 우리가 스크립틀릿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 EL 표기법이 스크립틀릿보다 훨씬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스크립틀릿을 먼저 확인은 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 엔진을 알긴 알아야 돼서 얘를 쓰고 있던 건데, 이거는 나중에 JSTL 쓸 때 EL과 JSTL은 거의 세트거든요. 이거 할 때 같이 이제 배우고 그 뒤부터는 이렇게 편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지금은 우리가 스크립틀릿으로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해도 이 방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훨씬 편해진다라는 걸 미리 그냥 한번 보여드렸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삭제 버튼도 만들었고,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커밋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안내 먼저 드리고, 자,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라이트로 보냈을 때 타이틀 테스트 1 뭐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바디는 테스트 그냥 이거 이렇게 하죠. 타이틀 1 바디 1 이런 식으로 요청을 넘겼다고 했을 때 DB에 실제로 인설트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거 알림창으로 보여주고 나서 어디로 돌아갈까? 작성. 일단 리스트로 가죠. 이거는 우리가 저기서 했던 거예요. 삭제 쪽에서 하고 나서 알림창 보여주고 리스트로 돌아가는 거, 그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인설트를 진짜로 해야 된다라는 거, 요청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성 페이지. 자, 지금 작성 기능이랑 작성 페이지 제가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게시판에서 글쓰기 버튼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형식의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제목 입력, 내용 입력 하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진짜로 게시물이 써지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DB에 인설트 되는 거는 얘고, 그게 얘고요.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지금 서블릿이 몇 개 필요하고 JSP가 몇 개 필요할까요? 서블릿은 일단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작성 페이지로 갈 수 있는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이 작성 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얘 눌렀을 때 실제로 얘로 넘어가는 서블릿이 하나가 또 필요할 거예요. 우린 지금 서블릿 하나당 하나의 요청밖에 못 받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서블릿 두 개, JSP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얘는 알림창 보여주고 그냥 리스트로 가버릴 거니까 본인이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성 페이지 하나, 서블릿은 두 개, 이런 걸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홈 태그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폼 태그가 있어요. JSP 안에. 우리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웹에서는 얘를 써야만 해요. JSP가 그러니까 지금 자바가 서블릿이 JSP한테 데이터를 넘겨줄 때는 리퀘스트에 세팅을 해서 넘겨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JSP가 자바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이 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서 얘를 만들어 보시는데 먼저 이거부터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먼저 해보시고 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데 모르겠다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거 듣고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은 방식과 이제 호스트 방식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실질적인 설명은 제가 시간을 들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시다가 50분 되면 쉬는 시간 가지시고 5분에 다시 만들어 보고 계시면 돼요. 시간을 좀 더 드릴 거니까.